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어디로 떠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톡톡 전국시대에서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풍성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자자한 곳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죠.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지자체가 바로 충북 증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평이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도내 1위라고 합니다. 그 비결부터 유서 깊은 증평의 이야기 가수 곽지은 씨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꽃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곽지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충북 증평입니다. 너무 좋죠? 증평이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요. 과연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제가 오늘 구석구석 둘러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따라오세요. 지은 씨가 증평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증평군청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군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색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군청에 이런 곳이 다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증평이 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듣고 네. 오늘 그 증평군청에 처음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맞아요, 여기 군청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한데 혹시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제가 여기 증평 군수입니다. 이재영입니다. 아, 군수님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예, 아유, 무슨 말씀을. 이재영 증평군수랍니다. 혹시 이곳은 어딘가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가 네. 이제 행복돌봄 나눔터라고 아,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네. 책도 보고 또 가끔씩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또 창의성을 길러줄까 이런 놀이도 시켜보고 그러는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아, 행복 돌봄 나눔터요? 네. 아. 증평의 출산율이 도내 1위, 예. 전국 4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 도내 1위는 당연히 맞고요. 아마 전국 4위도 규모 면에서는 네. 아마도 1등이 아닌가 싶어요. 와. 증평군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돌봄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증평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증평이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혹시 김득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떻게? 저 여기 증평에서 김득신 선생님이 계셨던 그 곳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김득신 선생을 아시나요? 김득신 선생은 조선 제1의 독서가이자 문장가로 증평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 이곳이 네. 바로 그 우리 백곡 김득신 선생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스토리를 엮어놓은 김득신 문학관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김득신 선생은 결혼한 날에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열혈 독서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고요. 이곳에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문서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김득신 선생이 이곳 증평 분이신가 봐요. 아, 그렇죠. 증평 지금 얘기하면 내성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죠. 할아버지는 잘 아시는 우리 김시민 장군이고요. 그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신 김치 선생님이 아버님입니다. 책을 한 번 잡으면 그 지금과는 뭐 기술 방법이 좀 틀린데 10,0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9세에 지금 얘기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군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김득신 문학관 곳곳을 둘러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 다채로운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전시실도 있고요.
어머나, 이처럼 과거 급제 옷도 입어보고 추억으로 남을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증평의 매력에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예. 또 저 같은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구인과 구직을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 센터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것을 구비한 3사 플러스 센터와 그다음에 창의파크라는 건물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3사 플러스 센터는 신한력 플러스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들고 와요. 그러게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 잔소리처럼 빨리 결혼을 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사셔. 그러게요. 좋아요. 살기 좋은 고장, 증평의 또 다른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증평이 유서 깊은 고장이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라는 걸 증명하는 곳이라는데요. 아니 군수님, 어. 저희가 아까는 분명히 선비였는데 지금은 제가 어여쁜 아낙네가 됐어요. 이뻐 이뻐. 예.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아, 여기가 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이라고. 네. 우리 옛날에 증평에서 이루어졌던 민속 여러 가지 놀이들, 네. 또 여러 가지 의복 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보세요, 동무님들. 예. 모내기 소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이날 마침 아주 친숙한 우리 소리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거는 증평 장들 들노래라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농사를 질 때 엄청 힘이 드니까 그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옛날부터 구전이 되어 왔었던데 이걸 집대성 해가지고 다시 현대에 맞게 정리를 해서 농요라는 장르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리적으로 충북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인 증평. 이처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과거를 기반으로 내일의 희망을 쌓아갑니다. 에이여라 반가워. 에이여라 반가워. 신명하게 놀아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덕분에 너무 재밌게 놀았으니까요. 저도 보답으로 태평가 한 소절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자락 뽑아볼 테니까 장단 한번 쳐주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 군수님, 저 오늘 군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증평 나들이 하다 보니까 증평에 살고 싶어요. 오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결혼하시면 네. 아이들 5명 낳아야 돼요. 그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길러드릴 테니까. 네, 믿고 맡기는 증평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내일의 도시 증평에 사랑이 났다. 증평으로 오세요. 내일을 생각하는 이곳은 증평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교육과 일자리 문제에 진심이고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는 행복도시 증평이랍니다. 와, 증평의 매력이 이렇게나 다양했습니다. 특히 민속체험박물관에서 듣는 친숙하고 정겨운 우리 소리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인상 깊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시원한 과일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강원도 원주에 가면 뜨거운 여름의 딱인 빨간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박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체리입니다. 체리의 매력. 강원도 원주에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사라져가는 해녀를 계승하기 위해 똘똘 뭉친 일명 MG 해녀가 제주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해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명랑 유쾌한 해녀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다는 늘 그곳에 있다. 언제나 깊이 품어주고 내어주는 바다로 오늘도 은주시는 물질을 나간다.
바다의 감정에 따라 겸허해져야 하는 것이 곧 해녀의 삶이다. 유쾌한 말렙 어촌계장님을 필두로 명랑발랄 MZ 해녀들이 만들어가는 신내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모두 함께 진행시켜! 신예리에 위치한 특별한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 중인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촌계장이자 해나 프로 엔잡러 김영준 계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예리의 MZ 해녀들인데요. 열띤 회의 중에 다들 표정이 대충 감이 오죠. 아, 저번에도 어디 가셨댔더니 보니까. 뭐 반상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해녀 테마 빌리지라고 해녀 컨텐츠를 이용해서 해녀들이 직접 일반인들에게 해녀 문화를 좀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자 담당자들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회의하고. 음식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싱싱한 식재료들로 쿠킹 클래스도 선보입니다. 해녀들이 잡아온 식자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요. 이미 지난해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톳하고 두부하고 만든 톳두부 샐러드. 톳두부 샐러드.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제주 바다에서 잡은 돌문어. 돌문어 양배추 쌈을 할 거예요. 돌문어 양배추 쌈. 자, 우리 초이 해녀님. 네. Are you ready? 예. 안 된 것 같은데요? Are you ready? 레디. 예!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 하지만 클래스 구성을 위한 두 분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재료의 특징은 살리되 특별함도 어우러진 어촌계 노하우까지 듬뿍 담았는데요. 쿠킹 클래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초이 해녀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클래스 분위기를 좀 리드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가만히 무건 수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요리만 하고 계시면 원래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분이라 네. 카메라가 없으면 잘하거든. 이 카메라가 계장님은 있으니까 말을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셔가지고 귀에서 피 날 네. 때까지 한다니까. 마이크를 빼버릴 수 없고 우리 초이 해녀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해봐. 네. 어떠십니까? 이 컨셉. 여기서도 조용해. 컨셉 회의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 드디어 해녀 테마 빌리지의 특별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쉽지만 절대 뻔하지 않은 메뉴들. 시식과 피드백이 오가는 가운데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두부고 톳도 있고 견과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외국 분들이 왔을 때 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견과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 비건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혹시라도 뭐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신예리 해녀 콘텐츠 기획 출발은 바로 김형준 어촌 계장과 김은주 해녀였는데요. 바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바다가 좋아 시작한 제주살이. 어느덧 귀여 10년 차인 부부는 사라져가는 해녀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이어가보자는 일념하에 다양한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살면서 남산타워를 안 가봤어요. 63 빌딩도 안 가봤어요. 약간 뭐 저희도 한라산을 막 그렇게 많이 가지 않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제주도에서 해녀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고 대표하는 문화고 대표하는 컨텐츠인데 제주도 사람들한텐 그냥 일상인.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귀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 더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막내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젊은 해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제주도 전체에도 젊은 해녀들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고 하니까 네. 이젠 젊은 해녀들이 무언가 해녀 콘텐츠를 만들려고 막 애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해보아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녀 테마 빌리지에는 물질 체험도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함 한 스푼 더 물속 체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수중 촬영 전문가인 MG 해남 동욱 씨 덕분인데요. 물질 체험 수중 포토그래퍼로 변신해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게 시즌이 됐잖아요. 거북이. 대화 내용과 그림에서 짐작하셨나요? 스토리는 하영 해녀가, 그림은 은희 해녀가 담당해 해녀 생활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연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놓칠 수 없는 깨알 재미까지 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어 체험. 이 환상적인 모습이 시녜리에서 곧 실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타공인 제주 인어로 불리는 머메이드 다이빙 강사 수지 해녀. 직접 의상도 제작할 만큼 열정이 뜨겁습니다. 시녜리의 인어들이 보여도 이제 절대 놀라지 마세요. MG 해녀들의 왕언니 은주 해녀도 바쁘긴 마찬가지. 비즈공의 실력을 살려 태화 키링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 치명적인 귀여움과 센스는 못 참죠. 시녜리의 새로운 도전. 김형준 어촌 계장님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뭐 바쁘셨어요? 네, 아이고. 아유 요즘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육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금방 왔습니다. 금방 오셨어요? 네. 김철환 시녜리 이장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티키타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면 이제 어촌계 전체에 또 전파를 해야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마을회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마을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어촌계하고 우리 마을이 서로의 한 축으로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은 마을에도 반가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촌들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 때는 약간 시어머니 버전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칭찬 안 하고 인색하시고 야단 많이 치셨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손주뻘이니까 칭찬을 더 많이 해주세요. 와, 우리 삼촌들이 바뀌었네요. 네, 저 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좋아요. 그 부분도 좋아요. 굉장한 순기능인데요. 네. 아 그리고 일단 MG 해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센세이션입니다. 네. 시녜리 터줏대감 해녀 삼촌들께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계장님 머리 허영하신 계장님 머리가 일 좋아. 잘 행수관. 잘 잘라주기. 잘해요. 똑똑해가지고. 똑똑해. 아찔하게. 뭐가 똑똑해? 머리가 좋으니까니. 사람이 좀 사각사각해서 좋고 모든 면에서 좋아 계장. 들어오는 해녀들도 그러니까. 바리바리 이제서 들어오는 해녀들이 얼마나 고니. 다 계장 보고. 우리 후배 해녀들 물질하는 거 밥수광 어떤 맛이? 잘해. 뭘 잘해? 고등도 많이 잡고 우리가 이때까지 물질 해온 뒤 이렇게 점수들이 그 물질 하는 거 보면 알죠. 이 아이는 어떻다, 이 아이는 어떻다. 다 알았죠. 야. 잘하거든 다. 애기 해녀한테 한마디 부릅서. 애기 해녀. 애기 해녀. 애기 해녀들랑 고생만 하고 뭐 어쩌나 이 형 거 할 수 없잖아. 힘내. 화이팅. 요럴 때 화이팅. 요즘은 화이팅 하면 이렇게 손 따라해볼게. 바다는 항상 위험하니까 열심히 주의해가지고 잘해. 우리 참 우리 이 애기 해녀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제 진짜 착실해. 해녀가 아니고 위에가 절대 들어주면 이렇게. 하트. 이걸 통해서 좀 어떤 걸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 또 궁금해요. 해녀들의 명맥을 끊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해녀들을 뽑잖아요. 네. 젊은 해녀 양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주 바다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젊은 친구들이 바다에서 수익을 내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녀라는 이름으로 해녀의 컨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해녀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녀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진심이 이 한마을에 특별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유쾌하게 알리는 분들, 신예리 해녀 테마빌리지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화창한 6월, 온통 알록달록 길가를 가득 메운 다채롭고 화려한 색깔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저는요, 이 6월을 색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빨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꽃 양귀비도 빨강, 장미꽃도 빨강, 여기 있는 이 과일도 빨강인데요. 6월의 빨간 맛,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뜨거운 여름, 이 계절에 딱 맞는 붉은색 과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 대표 과일로 체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철을 맞이한 원주 체리의 새콤달콤한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봅니다. 한여름, 이 시기에 원주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작물을 찾아 황구면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농가에서 방문객들이 수확에 한창인데요. 체리 많이 주세요. 고사리같이 귀여운 손에 체리가 한 움큼이죠.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셨나 봐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이랑 어떤 체험이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편인데 여기 체리 따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춘천에서 놀러 왔어요. 네. 마트에 가면 체리가 있는데 거의 수입산 체리잖아요. 근데 국산 체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와봤는데 먹어보니까 국산 체리라 그런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수입산이 주를 이루는 체리지만 국내산 체리도 늘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턴 원주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도 재배가 시작됐죠. 원주에서 처음 체리를 재배한 이기철 안현숙 부부는 원래 농사를 전문으로 하던 분들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체리를 무럭무럭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일하시면서 이렇게 추렁추렁 달린 이 체리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 체리 농사를 지셨어요? 예, 한 2014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 근데 몰랐어요. 사실 어떤 거를 먹으면 건강해질까 하는 건강한 먹거리 생각해 보니까 이 체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여기 원주가 될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다행히 잘 자라고 있어요. 예. 남편 퇴직 후 서리태와 깨 농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한 부부. 그러다 원주 농업기술센터의 소개로 체리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이 원주 체리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또 과일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체리가 농가 소득 작물로서의 전망이 높기 때문에 또한 원주 기후가 체리 재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원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체리는 치약산이 있기 때문에 주야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착색이 잘 되고 식미감이 단단하기 때문에 또한 당도가 높아서 품질이 우수합니다. 체리 농사에 성공했지만 그간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체리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건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조금 저희는 반신반의하기는 했어요. 이게 여기에 맞을까. 그리고 실제 여기에 체리를 농사를 짓는 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좋아서 너무 좋죠, 저희들은. 부부는 체리 수확과 판매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체리 따기 체험까지 진행하면서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체리를 알리고 있는데요. 여보, 이거 농사 짓느냐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부부의 사랑에 달콤한 체리가 더욱 잘 익어갑니다. 또 다른 체리를 맛보러 찾아온 이곳, 바로 원주시 귀래면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요.
밭이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는 원주의 또 다른 체리 농장입니다. 풍성한 체리나무가 줄지어 섰습니다. 올해는 날씨 온도 따라 체리 작황이 유독 좋은데요. 와, 이 체리가요, 진짜 알이 굵고 바짝바짝 윤이 나요. 예. 오, 먹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그래도 맛은 한번 봐야겠죠? 예. 맛을 볼게요. 예. 엄청 달아요. 예. 이게 종류별로 약간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 주황색은 좀 새콤달콤한 맛이었다면 예. 검붉은색의 이 체리는 당도가 조금 더 단맛이 강한? 예. 품종마다 다 틀리죠. 음. 신맛하고 단맛하고 다 틀려요. 와, 그리고 입안에서 이 상큼한 과즙이 팡팡 터지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올해는 뭐 냉해도 안 오고 그래갖고 작황이 엄청 좋아요. 주황빛의 체리는 선발좌 등급. 좀 더 검붉은색의 이 체리는 타이톤이라는 체리로 종류가 다른데요. 각각의 매력은 달라도 자꾸만 끌리는 맛인 건 매한가지죠. 아, 체리는 이제 로컬푸드로도 아침에 나가고 이제 또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컬에서도 뭐 갖다 놓으면 하루에 거진 다 나가요. 5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김홍열 씨. 그동안 안 해본 농사가 없는데요. 그러다 체리 농사를 시작해 점차 자리를 잡았죠. 체리를 수확한 후 해야 할 일은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일인데요. 상한 체리가 없는지 체리 상태를 살펴가며 돋보기 보듯 좋은 상태의 체리를 골라냅니다. 대표님, 그래서 일 잘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꼬타리는 네. 따서 넣으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따서 넣으라. 아, 저는 일부러 이렇게 두 개 달려있는 게 예뻐가지고 넣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체리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꼭지는 반드시 분리해 포장해야 하죠.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안 그래요? 김홍열 씨에게 체리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어여쁜 딸과 같은 존재죠. 체리 수확과 포장을 끝마치고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체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체리를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원주 체리는 5월 첫 출하를 선보이는데 이 무렵 가장 맛있기 때문이죠. 맛있네요. 더 안전하고 수입이 아니니까 더 많이 사 먹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산은 얼마든지 많이 할 테니까 체리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달콤하고 맛있는 원주 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주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 과일로 떠오르고 있는 체리. 올해 이 체리의 여름 맛에 여러분도 푹 빠져보면 어떨까요? 체리는 수입산만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잘 재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체리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 과일 든든하게 맛봤으니까요. 건강 챙길 수 있는 한상 멋지게 차려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콩을 직접 갈고 보령에서 가져온 바닷물 간수로 만드는 진한 손두부가 계룡에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담백한 손두부로 초여름 건강 챙겨보고요. 이어서 특별한 인생살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탄광촌으로 유명한 삼척시 도계읍에 가면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젊어서는 광산의 선탄부로 또 지금은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편의 시로 만나는 진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햇살이 유달리 따사로운 어느 늦은 봄날,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나지막한 집들 사이, 바로 저곳인가 보네요. 텃밭 일구는 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옥화 할머니입니다. 빼곡히 잘도 심으셨네요. 생전 게으름을 피워본 적 없는 할머니는 텃밭 하나도 아주 정갈하게.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 한편에 놓인 책장,
책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건 할머니 성함이 적힌 시집. 뭐 하고 계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글을 못 배워가지고 늦가기 공부를 해놔가지고 이제 글을 좀 아니까네 책을 하나 내서 이제 심심해서 그거 읽어보고 있어. 어머님이 낸 시집이세요? 예. 문학 소녀같이 설레는 목소리의 전옥 할머니. 하지만 지나온 삶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13식구 6남매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학교에 간다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책보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꽤나 부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을 했다는데요. 어머님은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책이 싫은데 18배 근데 언제 선탄부가 되신 거예요? 와가지고 18배 우리 첫 딸 낳고 19부터 그때는 유일하게 가난하고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뭐를 벌려고 생각하면은 유일하게 그 선탄밖에 없었어 여자들이 이 직장이. 백울치말라며 아버지는 일찌감치 시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난을 떼놓지는 못했는데요. 첫 딸을 낳고 석 달 뒤부터 탄광 선탄부로 일한 경험은 훗날 한편의 시가 되었더랬죠. 지독한 가난을 벗어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생계를 책임진 내 인생사여. 검은 단가루 마시며 광부 인생처럼 살아온 선탄부. 개탄인지 폐석인지 손가락으로 짐작하며 걸러내는 작업. 광차에 실려 갱 속에서 올라오는 석탄 덩어리 채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 할머니는 그렇게 20년간 선탄부로 일한 뒤 탄광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일남 삼녀를 잘 키워냈는데요. 환갑을 넘어서자 이제 조금 숨을 돌릴 만했죠. 하지만 이른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요걸 심었는데 여기 한 3년 될 적에 가셨어. 그래 여기서 딸기 파게 다 많이 씨가 많이 나왔죠. 그 아까 와서 남주기도 그렇고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이걸 다시 내가 밭을 흙을 파다가 만들었지. 이제 겨우 남들처럼 단풍놀이도 다닐 수 있게 됐는데 더 이상 남편은 곁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사는 게 참 올해 11년째인데 하루도 잊을 날이 없죠. 남편이 떠나자 수십 년 지쳤던 몸과 마음도 무너지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아 써내려간 시 한 편. 사랑했던 그 사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예쁜 꽃처럼 사랑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내 가슴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은 그 꽃을 외면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갔어요. 삶의 인생을 뒤로하고. 글을 처음 배운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70살에 처음 손에 쥐어본 연필 한 자루. 남들보다 62년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었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상 앞에서 삐뚤빼뚤 글씨를 쓰며 조금씩 마음도 안정을 찾아갔죠. 오늘은 할머니의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문해학교 선생님이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고맙지. 아유 이거 예쁘고 쓰게 옷을 해 어떻게 미안해서. 초등과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님입니다. 선생님 저기 어머님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세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2018년도에 저희들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예.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저 깜짝 놀랐었어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수업하시는데 잠깐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제가 나중에 같이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별의 아픔에 힘들었던 할머니는 글을 배우며 차츰 안정을 찾게 됐는데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세상에 둘도 없는 스승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하고 말고 난 선생님은 뭐 내 의인인데 뭐. 게다가 두 분 사이엔 통하는 뭔가가 더 있었죠. 두 분이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다고 하시던데. 시를 쓰는 거겠죠? 아, 그렇지. 시를 쓰는 거겠죠? 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또 선생님이랑 안 만났으면 내가 시를 못 썼지. 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시도 알게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시집도 선물하며 할머니 재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줬죠. 한 글자 한 글자 스승의 시를 읽고 감동받은 할머니는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진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시에 그렇게 소질이 있다는 걸요. 무슨 상 받으셨어요?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우리가 시하전이 있어요. 시하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우수상 받으셨어요. 전국이에요, 전국. 할머니의 자작시는 세상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엔 모 문학상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정식으로 등단했습니다. 시를 쓰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배움에 대한 한을 풀며 이젠 하루하루 행복을 가꾸는 전옥화 할머니, 아니 전옥화 시인. 막막하기만 했던 삶의 고단함을 묵묵히 인내하고 슬기롭게 넘기며 밝게 웃는 할머니.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살아오면서 내가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언제냐 물으면 지금.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건 외롭다는 것뿐이지 하는 일도 없고 힘든 일을 안 하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구박 주는 사람이 없잖아. 혼자 있으니까. 언제가 행복했나 이러면 지금이 제일 행복했다. 구슬옥에 꽃 화자를 쓰는 전옥화 할머니는 이름처럼 꽃을 무척 좋아한다는데요. 바람 부는 대로, 계절 바뀌는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피어난 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계절은 바야로 푸르른 6월, 여름이 시작되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죠. 계령시의 작은 시골 마을, 한가로운 시골길이 그저 정겹기만 합니다. 계령시 엄사면 향한리 초입, 저를 먼저 반겨준 것은 마을의 수호신 느티나무입니다. 넉넉하면서도 시원한 그늘 아래 서면 수백 년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향한리 골목 맛집을 찾아 발길을 이어가는데요.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가 피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청국장 두부 만드는 거 지금도 만드시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요 검은색 두부 만들고 있어요. 서리태 두부. 야,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왔다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 집이 오랫동안 손두부를 만들어 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내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들다 말고 조심조심 물통을 운반합니다. 더워서 물 한잔 하시나 했는데 두부 끓이는 솥에 쏟아 붓습니다. 아하, 간수인가 봐요. 저도 두부 만드는 촬영을 여러 번 해봐서 조금은 아는데 방금 전에 넣으신 게 이게 간수죠? 아니요, 이건 바닷물이에요. 아, 바닷물을 넣으세요? 네. 아니 어디서 난 바닷물이에요? 요거 서해 보령이요. 아, 그럼 간수를 이제 바닷물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질문이 갑작스러웠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바닷물의 효과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장님을 찾아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장님은 이렇게 시원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제 간수두부는 약간 간수의 그 특유의 맛이 살을 있고 조금 부드러움이 덜하죠.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간이 약간은 돼 있어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 정도고 부드럽죠. 이 두부 자체가 야들야들하니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선두부, 그 매력 덕분일까요?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밑반찬이 먼저 자리 잡는데요. 그런데 반찬 수가 제법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선두부와 청국장까지 출격 완료!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저희가 한정식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100반을 시켰는데 지금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첩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남는 게 있나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빚어낸다는 선두부, 세 가지 빛깔과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백태두부보다 좀 더 진한 두부가 구기자 두부입니다. 이게 좀 색이 다르죠? 요거는 서리태를 사용한 두부. 여기에다가 수육도 있어. 식기 전에 먹어야지. 수육 올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온 백김치 올리고, 와, 볶음김치. 홍합만 삼합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손두부 삼합. 선두부의 고소함과 수육의 쫀득함, 여기에 묵은지의 감칠맛까지 잘 어우러진 선두부 삼합. 식감과 영양까지 골고루 균형 잡힌 맛인데요. 부드러운 선두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야, 간수로 바닷물 넣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인가요? 두부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와, 맛있는데? 서리태는 늘 많이 안 쓰고 또 색상도 좀 나고 먹으면 또 일반 노란 콩으로 하는 백두부나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좀 맛이 또 다르고 감칠나니까 저게 약간 쫀득쫀득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부이죠. 백태를 사용한 두부. 올려서 백태두부도 삼합으로 즐겨봅니다. 서리태두부와 다른 백태두부만의 매력은 또 어떨까요? 백태두부도 맛있네요. 맛있는데 고소한 맛은 조금 더 서리태가 강하고 부드러움은 백태가 조금 더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먹어봤지만 사실 저는 구기자가 들어간 두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구기자 두부. 아, 색상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맛 한번 봅니다. 불로장생의 상징 구기자가 두부와 만나 뿜어내는 맛과 매력,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 구기자 가루의 그 입자가 살짝 느껴지는데 향도 있고, 하지만 두부 본연의 맛을 해칠 정도로는 아니고, 두부에다가 구기자의 맛과 향이 살짝 가미된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당연한 얘기지만 구기자 맛이 있어요. 아까부터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청국장찌개, 얼핏 봐도 진하고 걸쭉합니다. 사장님의 인심처럼 양도 넉넉하고요. 청국장이 걸쭉하네. 와, 이거 직접 만들진 않겠죠? 옛날 어른들이 이제 절구로 찌셨고 절구로 찢는 거하고 이제 기계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절구로 찌면 아무래도 국물 자체도 걸쭉하면서 이제 알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고,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 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콩알은 살아있고 일부는 또 깨져서 국물이 진해지고. 국산 콩으로 선수 빚었다는 청국장, 한 입만 먹어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옛날 청국장 맛인데요? 간도 딱 맞고요. 육수를 별도로 냈겠죠? 멸치 육수인가? 그냥 콩하고 그냥 거기에서만 우러나는 맛이지 뭐 그거를 뭐 육수를 빼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옛날 진짜 못 살들 때 그때 먹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걸쭉하게 끓여낸 청국장찌개.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한 손두부까지 먹을수록 반하게 되는 골목 맛집입니다. 오늘 계룡에서 만난 골목의 맛은 기분 좋아지는 맛입니다. 첫째, 가성비 좋고 부담 없어서 기분 좋고, 둘째, 계룡산의 전기받고 손수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에 건강해져서 기분 좋고, 여러분도 계룡에 오실 때 꼭 한번 걸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들판이 펼쳐진 계룡에서 골목 맛집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성을 더해 빚어낸다는 손두부. 보령의 바닷물을 더해 최고의 맛으로 탄생했습니다. 정성 가득 손두부로 건강하게 차려낸 고향의 밥상. 계룡 시골길에서 만난 귀하고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흰 두부 말고도 서리태 두부에 구기자 두부까지 다양하게 맛보고 왔습니다. 여름철 입맛 잃으셨을 때 건강 챙기기에 딱 좋은 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톡톡 전국시대와 함께하면서 오늘도 유쾌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